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월 26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조간신문의 톱 기사는 모두 동일합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는 기사인데 공교롭게도 어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 여직원 성희롱 그 사실이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이어서 김종철 진보 진영의 도덕성이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톡 보시면은 진보 인권 외친 그들의 두 얼굴. 자, 그래서 박원순, 오거돈 사건까지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기사는 인권위가 박원순의 말과 행동은 성희롱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다른 조간신문들도 일제히 이것을 일면톱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도 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으로 직위해제 사퇴를 했습니다. 한국일보도 이혼 성추행한 당대표 김종철 쇼커. 자, 이런 모든 신문이 일면톱으로 이 기사를 게재했는데, 자, 정치권에서는 이번 일이 4월에 열리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까? 일단 이 두 개 선거가 오거돈, 박원순, 오거돈의 성추행으로 보궐선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이 그 일이 다시 떠오르면서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성추행 사건, 그래서 세금이 800억 원에서 1000억까지 들어가면서 새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이죠. 김종철은 정의당이지만은 이 민주당과 같은 진보 정당이기 때문에 아마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정의당은 독자 후보를 내기는 어려워졌지만은 선거에 일정 부분 영향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8면을 보시면은 성평등 외치던 정의당 대표도 성추행했다. 서울, 부산 표심 흔들까? 자, 표심이 흔들릴까? 이런 기사입니다. 진보정당 도덕성의 치명상, 민주당도 불똥 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거돈, 박원순 재조명을 우려하고 있다. 4.7 보궐선거에 악재 작용할지 주목됐는데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선거가 당시 여당 소속 시장들의 성추행 사건에 의해서 촉발된 만큼 이번에도 진보 진영 정치인이 비슷한 이유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소강 상태를 보였던 전직 시장들의 성추행 의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자,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일보 보시면은 부산시장 선거가 치러지죠. 이번엔 정의당 진보 성추행 보선판도 흔드나. 자, 선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차기 대권의 어떤 축소판 이렇게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진보 진영 전체 도덕성의 치명타, 부산, 서울, 보선 최대 변수 촉각, 여야 당혹감 속의 파장 예의주시. 자, 그렇지만 과연 이번 일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공격거리가 생겨서 막 공세를 취하겠지만 이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오히려 더 지금 심각합니다. 선거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지 그런 걱정들이 되는 국민의힘 안에서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김종철 정의당 대표 사건은 민주당과 직접 관련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올랐던 것은 국민의힘이 어떤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였죠. 발광체라면 스스로 뭔가 잘해서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이 반사체 역할만 해왔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뭔가를 잘못하면 거기서부터 지지율이 반사이익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쭉 보여왔는데 최근에 그런 일이 좀 뜸해졌습니다. 여권 내부의 논란이 좀 뜸해진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그 충돌 과정에서 반사이익을 얻었는데 추미애 장관은 이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뭐 금명간 사퇴를 합니다. 그러니 두 사람의 충돌이 없어지니 좀 상황이 좀
어떤 그 반사 이익을 얻을 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집값 파동이나 코로나 방역 논란 이런 것들도 좀 쟁점에서 조금 흐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반사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힘은 결국은 반사체 정당이었다 이런 그런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발광체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자, 경향신문 보시면은 당 지지율 출렁이는데 반전카드 없는 국민의힘. 자,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지지율이 올라서 뭐 누구를 내세워도 된다. 부산시장, 특히 부산시장,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고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발 반사이익 소진, 중도층이 돌아서고 있다. 부산도 위태하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후보 단일화 기싸움 이것들이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 후보 단일화,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 서로 기싸움하는 것을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만들어주겠다. 2월 달에 특별법을 제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낙연 대표가 가서 현장 부산까지 가서 부산시 관계자들을 만나고 뭐 사진도 찍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공항 두고 서로 비방까지 하고 있다. 신공항 두고 이 부산권 국민의힘 의원들과 비부산권 국민의힘 의원들, 대구 경북 의원들 특히 서로 비방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1월 3주차 주간 집계 조사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은 28.6% 정당 지지율, 민주당은 32.8% 해서 1위 자리를 8주 만에 내줬다. 이것은 리얼미터의 조사가 그동안 계속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갔던 것이고 갤럽 조사는 다릅니다. 갤럽 조사는 계속 국민의힘이 뒤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 조사는 안 보고 편리한, 유리한 리얼미터 조사만 가지고 계속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여왔죠. 여당발 반사이익을 대체할 새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 체제에서 쇄신을 도모하고 과감한 민생 대안을 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4차 재난지원금 같은 한층 선명해진 여권 공세에 밀려 존재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자, 지금 여권에서는 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선별하느냐, 또 이것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죠. 그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확실하죠. 뚜렷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건 전부 추상적인 것뿐이 없습니다. 무슨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추상적인 것이죠. 조선일보 오면도 부산 민심 요동치자 야당 긴장 공천심사 대거 컷오프 가능성. 자, 부산에 어제 예비 후보 9명 면접 조사를 했는데 좀 자격이 안 되는 의원들을 많이 떨어뜨리겠다. 컷오프 시키겠다. 어쨌든 그것도 부산 선거도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자, 그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뿐만이 아니죠.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자기 대권 조작, 그동안 신년 조사에서 30% 가까이 육박을 했지만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지난주 4개 여론조사 회사가 합동으로 조사한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0%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 사회여론연구소가 대권 주자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14.6%로 빠졌습니다. 그 전보다 훨씬 지지율이 낮아졌죠. 그것이 결국은 왜 그러냐? 원인을 분석해보니 일단 추미애와의 갈등이 잠잠해졌다. 추미애가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랐는데 그것이 잠잠해졌다.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김빼기를 했죠.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김빼기를 한 그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형이 확정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법정 구속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때 그 사건을 지휘했던 사람이 윤석열이다. 그래서 정통 보수 쪽에서 반감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13면 보시면은 윤석열 대선 주자 지지율 하락. 여당이 안 때려서? 자, 제가 세 가지 이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미애도 안 때리고 또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총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민주당도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윤석열 공격에.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다시 지지율을 회복하고 반등시키는 방법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더 강력한 드라이버를 거는 그 일이겠죠. 권력 수사에 다시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일단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울산시장 선거 부정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거기에 대해서 좀 가속도가 붙는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 사이면 보시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진석 청와대 지금 국정상황실장입니다. 현직 국정상황실장이고 울산시장 선거 당시에 사회정책비서관 그래서 울산에 대해서 공약 개발을 해주고 그런 혐의를 받고 있죠. 기소의 무게 청와대 겨누는 검찰 울산시장 선거를 가지고 다시 청와대를 겨누고 있습니다. 검찰 쪽에서 윤석열 총장의 강력한 수사 의지가 있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설치돼서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에 2달 동안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골든타임 동안 이 정부 여권 이식 않고 수사 속도를 낸다. 지난달에 송철호 울산시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이 지금 뒤늦게 확인이 됐고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했고 임종석, 이광철 보안수사 뒤에 그 보안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파명수사 표적이 됐던 지금 국회의원이죠. 김기현 전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직접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이것도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어제 불러서 추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그 출국 금지 사건도 출입국 직원들을 조사를 하면서 상당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도 검찰 송철호 울산시장 추가 수환 이진석 기소 임박한 척. 자, 이진석은 다시 또 기소를 하면은 그 다음은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당시 지금 민정비서관 당시 민정비서관 선임 행정관. 자,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되겠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총장에게 남은 시간은 2달입니다. 공수처가 수사 체계를 갖추면은 권력 수사를 다 가져가 버리죠. 그래서 속전속결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다시 또 암초로 등장할 사람이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되겠죠. 박범계입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도 상당히 강한 톤으로 윤석열을 압박을 했습니다. 한국일보 보시면은 법무부 권한도 아닌데 박범계 후보자가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공수처로 이첩해야 된다. 미리 벌써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 공수처로 가져가야 된다. 공수처 가져가서 뭉개야겠다는 그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게 남은 시간은 2달밖에 없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죠. 김학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이 이첩한다. 이 발언은 공수처 설립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공수처가 스스로 그 사건을 넘겨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 공수처를 왜 설치했는지 권력 수사를 뭉개려고 한 것은 아닌지 그것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또 박범계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부인 사건 혐의 있다면 엄중 수사를 해야 된다. 이 문제 역시 공수처를 넘기는 문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선별적, 선택적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권력에 유리한 사건은 강하게 수사하고 불리한 사건은 뭉개버리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앞장서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친문 본색을 드러낸 것인데 인사청문회 어제 보면은 결국은 추미애 윤석열 충돌에 의해서 박범계 윤석열 충돌의 시즌2 그 예고편을 보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간접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